안녕하세요. 기술융합평론 11주차 수업 네 번째 논문 발표를 맡은 김현서입니다. 이번 논문은 핏빗 논문으로 Heart Rate Variability Biofeedback for Long COVID Dysautonomia Result of a Feasible Study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1월에 5대 의료저널인 세이지 저널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아이디어였던 Heart Rate Variability Biofeedback for Long COVID Symptoms Protocol for a Feasible Study 는 2022년 3대 의료 저널인 BMJ에 실렸던 바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대부분 주로 리즈 대학과 병원에서 연구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맨체스터 대학 소속인 저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장기 코로나 환자를 위한 횡격막 호흡을 포함한 4주 HRVB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연구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Long COVID를 뜻하는 LC, 그리고 Heart Rate Variability Biofeedback을 뜻하는 HRVB, 그리고 횡격막 호흡을 뜻하는 Diaphragmatic Breathing,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장기 코로나, 즉 LC에는 피로를 뜻하는 fatigue, 그리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이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brain fog,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를 뜻하는 디스오토노미아와 같은 지속적인 증상이 포함되며 많은 경우 자율신경계, 즉 ANS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어서 palpitations, 심기항진, 그리고 disease, 현기증, 그리고 breathlessness,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장기 코로나의 자율신경 실조증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반영하는 척도인 이 심박수 변동성, 즉 HRV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HRV는 휴식 및 소화 활동에 해당하는 부교감 신경 활동과 일치하는 반면 낮은 HRV는 fight or flight에 해당하는 교감 신경의 과열을 시사합니다. 이를 통해 Heart Rate Variability Biofeedback, 즉 HRVB는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기 코로나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LC 환자, 즉 장기 코로나 환자를 위한 횡격막 호흡을 포함한 4주 HRVB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진이 전반적인 연구의 플로우 차트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HRV 모니터링을 위해 횡격막 호흡 기법과 가슴 스트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 자체를 심박수 변동성 바이오 피드백, 즉 HRVB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이 연구에는 리즈 COVID-19 재활 서비스를 통해 모집된 15명의 장기 코로나 환자 중 13명이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13명의 피험자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폴라 H10 가슴 스트랩과 엘리트 HRV 앱을 하루에 2번 10분 동안 사용을 하였으며 HRV를 향상시키기 위해 Slow Diaphragmatic Breathing, 즉 느린 횡격막 호흡법을 진행했습니다. 느린 횡격막 호흡법이란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숨을 내쉬는 것으로 천천히 호흡을 반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한 후 1차로 나온 결과에는 COVID-19 요크셔 재활 척도에 해당하는 C19 YRSM 점수가 포함되었습니다. 2차 측정에는 컴패스 31이라고 하는 자율신경 증상, 그리고 후다스라고 하는 장애평가, 그리고 EQ5D5L이라고 하는 삶의 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핏빗 HRV 데이터가 포함되었습니다. 핏빗 HRV 데이터 중에 특히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RMSSD라고 하는 심장 박동간 연속 차이의 제곱 평균 데이터입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요크셔 재활 척도 C19 YRSM 점수와 컴패스 31이라고 하는 자율신경 증상, 그리고 후다스라고 하는 장애평가, EQ5D5L이라고 하는 삶의 질 점수 평가에 대한 평균 베이스라인 점수, 느린 횡격막 호흡 이후의 점수, 느린 횡격막 호흡 이전과 이후의 변화 정도, 이 점수들에 대한 p-value, 그리고 실제로 미친 영향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결과에서 C19 YRSM을 통해
이 HRVP 기간을 통해 느린 횡격막 호흡을 했을 때 하기 전보다의 증상의 심각도, 그리고 기능적 능력, 전반적인 건강 점수 및 기타 LC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컴패스 31을 통해서는 자율신경 증상의 심각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호다스 점수를 통해서는 디서빌리티 스케일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EQ5D5L 점수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인식이 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스케일에 대한 정보는 아래 노트 형식의 각 주로 달려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이 결과는 핏빗에서 제공하는 HRV 데이터입니다. HRV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포함되는데 밑에 보이시는 대로 심박과 수면, 휴식 등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이 중에서 다른 데이터들은 큰 변화가 없고 느린 횡격막 호흡 전후로 이 RMSSD 데이터가 상당히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RMSSD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부교감 신경활동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방금까지 표를 보며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실험 후 참가자들에게 피드백도 받았는데 사용 용이성과 피로 감소, 수면 개선과 같은 perceived health benefit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92%의 high adherence가 관찰되었습니다. 방금 92%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어떤 피드백을 주었는지 각각의 피실험자별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잠을 잘 잔다, 운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편안해졌다 하는 등의 평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의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단한 호흡 기술을 활용한 HRVP가 실행 가능하며 자율신경 실추증과 관련된 장기 코로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벤션의 경우 사용자 친화적이고 잘 수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참가자들은 에너지 수준, 스트레스 관리 및 수면의 질 등에서 개선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논문에서 모집한 피실험자의 표본 크기가 작고 대조군이 부족하며 추적 시간이 4주로 짧다는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표본에 통제된 실험 설계를 통해 이 추가 연구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의료 분야에서 이 정도 크기의 표본과 데이터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실험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컨클루전에서는 이 feasibility 연구가 HRVP를 장기 코로나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potential home-based intervention임을 강조했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감안할 때 이 추가 실험은 장기 코로나 관리에서 그 역할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논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경우에는 핏빗 논문이라서 챗GPT에 따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제공이 되었었더라면 이 핏빗 데이터에 있었던 RMSSD 수치 증가 등을 가지고 부교감 신경 활동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등의 정보를 챗GPT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